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따뜻한 마음이 사실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좋은 불편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 복지의 판을 아예 새로 짜자는 그런 제안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좀 도발적이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엔 자존감까지 잃게 만든다면 과연 그걸 계속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는 사람의 만족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대체 뭘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왜 그냥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게 위험할 수 있냐는 거죠? 이유는 어쩌면 간단해요. 그건 받는 사람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비굴하게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동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고요? 처음엔 고맙겠죠. 근데 그게 점점 당연해지고 나중엔 무력감으로 바뀔 거예요. 아, 나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한 사람의 자존감은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 길은 계속해서 의존하고 사회에서 멀어지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 길은 스스로 일어서서 존엄성을 되찾는 길이에요. 혹시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다면서 우리도 모르게 상대를 저 왼쪽 길로, 의존하는 길로 밀어 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냥 뭔가를 주는 건 순간의 만족일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의 역할을 찾아주는 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일의 기준은 내가 뭘 얼마나 줬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당당해졌는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받는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졌다면 아무리 많이 줬다고 해도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대안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주는 것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진정한 복지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 바로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장애를 얻은 분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막아주는 사고 예방 전문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은 그냥 돌봄을 받는 분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적인 시스템,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여성 리더분들께 드리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둥이라면 그 총수는 나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의 아내는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내조는요, 그냥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걸 넘어서 남편이 책임지는 이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픈 자식은 내버려 두고 자기 치장만 한다면 그 집안이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의 어머니들이 실천해야 할 진정한 내조, 그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뜻이 맞는 여성 리더들끼리 힘을 모아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둘째, 그 힘으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연구하는 복지연구소를 세우십시오. 셋째, 그 연구소에서 소외된 분들이 자기 경험을 사회적 역할로 바꿀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지막 넷째는 이걸 현장에 적용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내조이자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입니다. 아내가 사회의 아픈 곳을 보듬어서 국민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 그 존경은 자연스럽게 남편과 그 기업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비싼 명품 가방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품격 있는 기여야말로 가문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사회 지도층 여성분들께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리더와 지식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새로운 시대의 가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리더가 돈만 쫓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나에게 바라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 진짜 가치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 일을 계속해달라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거든요. 자, 오늘 제안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복지의 최종 목표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역할을 찾아주는 겁니다. 셋째, 특히 여성 리더들은 이제 백화점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새로운 개념의 내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존경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뭘 건네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는 뭘 받고 싶으신가요? 당장 눈앞에 빵 한 조각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존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